할아버지, 1억 원이 아무나 뽑을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내가 여기에 넣은 3천억 원 모두 뽑을 거야. 할아버지가 3천억 원 있으면 제가 은행 그만두고 할아버지 집 가정부로 가죠. 은행 직원들은 낡은 옷을 걸친 노인을 보며 비웃고 모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은행 직원들은 몰랐죠. 자신들이 한 행동으로 잠시 뒤 은행이 발칵 뒤집힐 거라는 걸요. 이야기 시작 전 무료로도 가능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청하고 계신 지역을 댓글에 적어주시면 한 분 한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2018년 서울 용산구 대한민국 5대 기업 한성그룹의 회장실. 수십 평의 넓은 공간에는 값비싼 가구들이 놓여 있지만 정철현 회장은 그 화려함 속에서 늘 허전함을 느낍니다. 그가 진정으로 그리워하는 건 따로 있었죠. 아내가 새벽같이 일어나 차려주던 소박한 된장찌개 한 그릇, 젓갈과 구운 김 그리고 김치 두어 점이 놓인 밥상이었습니다. 정 회장의 아내 이예숙 여사. 그녀는 재벌가의 안주인이었지만 결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아침마다 운전기사의 도움을 거절하고 직접 전통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 골목을 누비며 상인들과 정답게 인사를 나누고 흥정을 하고 웃음을 나누는 게 그녀의 일상이었죠. 하지만 살아생전 정철현 회장은 그런 아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왜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삽니까? 운전기사 시켜서 백화점에서 사면 되는 걸. 정 회장은 아내의 모습이 창피하다고 느낄 때가 많았어요. 재벌가 안주인이 시장 바닥을 돌아다니며 1,000원, 2,000원을 깎는 모습이 체면이 깎이는 것 같았거든요. 회사 임원들과의 저녁 자리에서도 아내 이야기가 나오면 민망했습니다. 회장님 부인께서는 참 검소하시다면서요? 시장에서 직접 장을 보신다고 들었습니다. 임원들이 웃으며 말하면 정 회장은 애써 웃음을 지으며 화제를 돌리곤 했어요. 집에 돌아와서는 아내에게 쏘아붙이기도 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창피한 줄 아시오? 사람들이 뒤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시오? 하지만 아내는 늘 조용히 미소만 지었어요. 여보,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전 이렇게 사는 게 좋아요. 정 회장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백화점 식품관에서 5분이면 끝날 장보기를 굳이 1시간씩 걸려서 하는 이유를 명품 가방 하나 사지 않고 동네 옷가게에서 옷을 사 입는 이유를 부자로 태어난 게 아니라 자수성가했던 정 회장에게 부는 과시하고 누려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정반대로 살았죠. 당신은 왜 그렇게 삽니까?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아끼며 삽니까? 정 회장의 질책에도 아내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2년 전 아내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운 아내는 정 회장의 손을 잡고 마지막 말을 남겼어요. 여보, 당신을 많이 사랑했어요. 당신이 돈 때문에 힘들어할까봐, 사람들에게 이용당할까봐 항상 걱정했어요. 아내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검소하게 살았어요. 당신에게 진짜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진심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아내의 손이 점점 차가워졌어요. 여보, 부디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며 사세요. 돈은 언제든 사라지지만 진심은 영원하니까요. 그것이 아내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뒤 정철현 회장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협력사 대표들은 계약서에만 관심이 있었고 임원들은 승진에만 신경을 썼으며 심지어 친척들조차 유산 이야기만 꺼냈어요. 아내의 장례식장에서 정 회장을 진심으로 위로해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신 아내가 평소 아끼던 시장 상인들이 찾아왔어요. 사모님이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저희 딸이 대학 갈 때 몰래 장학금을 보내주셨어요. 야채 가게 아주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아플 때 병원비를 대주신 것도 사모님이셨어요. 평생 잊지 못할 은인이십니다. 정육점 아저씨도 고개를 숙였죠. 그제야 정 회장은 알았습니다.
아내가 아낀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아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아내는 돈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았어요. 진심으로 사람을 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돌아왔죠. 아내가 떠난 뒤에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 따뜻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반면 정 회장 주변에는 그를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모두가 한성그룹 회장이라는 지위와 그의 재산만을 보고 그를 대하고 있었죠. 정철현이라는 사람 자체를 본 사람은 오직 아내뿐이었죠. 회장실 책상 서랍 속에는 아내의 사진이 고이 간직되어 있었습니다. 시장 골목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아내의 모습. 정 회장은 그 사진을 볼 때마다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당신을 이해하지 못해서 미안하오. 당신이 옳았소. 진짜 부자는 당신이었소. 그날 이후 정철현 회장은 변했습니다. 중요한 공식 석상이 아닌 이상 그는 아내가 사다 준 옷들을 입기 시작했어요. 시장에서 산 15,000원짜리 운동화, 전통시장 옷가게에서 산 20,000원짜리 점퍼. 비서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내일 협력사 미팅이 있으신데 양복을 준비해 드릴까요? 정 회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공식 석상도 아닌데 괜찮네. 그 사람이 사준 옷이면 충분해. 비서실장 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사모님을 많이 그리워하시는 겁니까? 정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이제야 이해하게 된 걸세. 그 사람이 내게 보여주려 했던 삶을 말이야. 태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정철현 회장은 아내를 기리는 방식으로 검소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함보다 진심을, 겉모습보다 내면을 중요하게 여겼던 아내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면서요. 이제 그는 알았습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했던 사람은 아내뿐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런 아내를 평생 외면하고 살았다는 것을. 이제라도 아내처럼 살고 싶었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남은 인생만이라도 아내가 원했던 방식으로 살아가고 싶었어요. 오늘은 아내의 2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정철현 회장은 새벽 5시에 눈을 떴어요. 사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2년 전 오늘 아내가 그의 품에서 눈을 감았던 그 순간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여보, 당신을 많이 사랑했어요. 아내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 회장은 침대에서 일어나 옷장을 열었어요. 한쪽에는 고급 양복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고 다른 쪽에는 아내가 사준 옷들이 있었습니다. 정 회장의 손이 한 벌의 점퍼로 향했어요. 회색빛이 바랜 낡은 점퍼였습니다. 아내의 고향인 충청남도 예산 전통시장에서 아내가 직접 골라준 옷이었죠. 2년 전 기일 직전이었습니다. 여보, 내일 우리 고향 가잖아요. 이거 입고 가요. 편할 거예요. 아내는 시장 옷가게에서 2만 원을 주고 이 점퍼를 샀어요. 당시 정 회장은 코웃음을 쳤었습니다. 당신은 왜 맨날 그런 걸 사오시오? 백화점 가면 좋은 옷이 얼마나 많은데. 하지만 아내는 웃으며 말했죠. 여보, 좋은 옷이 비싼 옷은 아니에요. 마음을 담아 골라준 옷이 좋은 옷이에요. 정 회장은 그때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그는 그 점퍼를 꺼내 입었습니다. 아내의 마음이 담긴 옷이었으니까요. 발에는 시장에서 산 15,000원짜리 운동화를 신었어요. 거울을 보니 영락없는 시골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정 회장은 만족스러웠어요. 이게 당신이 원했던 내 모습이겠지요? 새벽 6시 정 회장은 회장실로 내려갔습니다. 비서실장 태수가 이미 대기하고 있었어요. 회장님, 차량 준비 완료했습니다. 예산까지는 2시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고맙네. 그런데 오늘은 묘소까지 나 혼자 가야겠어. 태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산길이 험한데요. 게다가 날씨도 흐린 것이. 괜찮아.
그 사람과의 시간은 나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네. 정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태수는 더 이상 말리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럼 입구까지만 모시고 가겠습니다. 차는 서울을 벗어나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정 회장은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내와 함께 이 길을 달렸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저기 봐요. 유채꽃이 피었어요. 봄이 왔나 봐요. 아내는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기쁨을 느끼는 사람이었어요. 정 회장은 그때 그런 아내가 답답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꽃이 피었다고 그게 뭐가 대수라고 그러시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아내가 옳았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계산할 수 없는 것들에서 진짜 기쁨을 찾는 법을 아내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2시간을 달려 예산에 도착했습니다. 차는 묘소로 향하는 산길 입구에 멈춰 섰어요. 태수가 차에서 내려 문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혼자 가시겠습니까? 그래. 자네는 여기서 기다리게. 정 회장은 뒷좌석에서 준비해온 제사 음식 보따리를 들었어요. 아내가 좋아하던 음식들이었습니다. 된장찌개, 나물, 과일, 그리고 아내가 즐겨 마시던 막걸리. 모두 정 회장이 오늘 아침 직접 시장에 가서 장을 본 것들이었죠. 살아생전 단 한 번도 장을 보지 않았던 정 회장이었지만 오늘만큼은 아내처럼 하고 싶었습니다.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30분을 걸어 올라가는 동안 정 회장의 이마에는 땀이 맺혔습니다. 평소 운동을 하지 않던 72세의 노인에게는 쉽지 않은 길이었어요. 하지만 정 회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살아생전 이 길을 수없이 걸어 올라왔었으니까요. 드디어 묘소가 보였습니다. 이예숙 여사. 묘비에 새겨진 아내의 이름. 정 회장은 그 앞에 보따리를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어요. 여보, 왔소. 잘 지내고 있었소?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 회장은 제사상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밥그릇을 놓고 된장찌개를 올리고 나물을 펼치고 과일을 정성스럽게 배치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땅에 손을 짚으며 음식을 올리다 보니 바지 무릎 부분에 흙이 잔뜩 묻었어요. 손바닥도 흙투성이가 되었고 점퍼 소매도 땅에 닿으며 더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정 회장은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이렇게 흙을 묻히는 게 아내에 대한 진심을 표현하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정 회장은 막걸리를 땅에 부었어요. 여보, 오늘 당신이 아끼던 시장 상인분들에게 선물을 하나 하려고 하오. 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1억 원을 나눠드릴 생각이요. 당신이라면 그렇게 했을 테니까요. 정 회장은 한참을 그렇게 아내 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살아생전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했어요. 당신을 이해하지 못해서 미안하오. 당신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이제야 알 것 같소. 당신은 나를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나는 그걸 몰랐소. 정말 미안하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때였어요.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랑비였지만 점점 굵어졌어요. 정 회장은 서둘러 제사상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산길을 내려오는 동안 비는 더욱 거세졌어요. 우산도 없이 내려오다 보니 점퍼는 흠뻑 젖었고 신발에는 젖은 진흙이 잔뜩 묻었습니다. 산길의 흙이 빗물에 질퍽해지면서 정 회장의 운동화는 온통 진흙범벅이 되었죠.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신발이 진흙 속에 빠지는 것 같았어요. 정 회장은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그만 미끄러져 손으로 땅을 짚기도 했어요. 손바닥이 온통 젖은 흙으로 더러워졌습니다.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정 회장의 모습은 말이 아니었어요. 차에서 기다리던 태수가 깜짝 놀라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이게 무슨 일이십니까? 태수는 황급히 차에서 수건을 가져왔어요. 괜찮네. 그냥 비를 맞았을 뿐이야.
정 회장은 수건으로 얼굴에 빗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옷은 이미 흠뻑 젖어 있었고 신발은 진흙투성이었어요. 회장님, 제가 여벌 옷을 준비했습니다. 갈아입으시죠. 태수가 차 트렁크를 열려고 하자 정 회장이 손을 저었어요. 아니야, 괜찮네. 이대로 가지. 하지만 회장님, 이 차림으로는. 괜찮다니까. 그리고 은행에 들러야겠네. 은행이요? 그래. 1억 원을 현금으로 찾아야 해. 태수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미리 준비해 올 수도 있었는데요. 그리고 지금 그 차림으로 은행에 가시면. 아니야. 내가 직접 찾아서 직접 전하고 싶네. 그게 그 사람에 대한 예인 것 같아. 태수는 더 이상 말리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차는 마을 중심가에 있는 은행 앞에 멈춰 섰어요. 정 회장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젖은 점퍼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졌고 진흙 묻은 신발은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쩍쩍 소리를 냈습니다. 바지 무릎에는 아내 묘소에서 묻은 흙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얼굴에도 빗물과 함께 흙이 조금 묻어 있었어요. 그의 모습은 영락없는 산에서 내려온 시골 노인, 아니 어쩌면 노숙자처럼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태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회장님, 정말 제가 같이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야.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네. 차에서 기다리게. 정 회장은 은행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자동문이 열리며 시원한 냉방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정철현 회장은 천천히 은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아내를 위해, 아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을 위해 직접 무언가를 하고 싶었습니다. 아내처럼 말이죠. 은행 문이 자동으로 열리며 시원한 냉방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정철현 회장이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로비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어요. 대리석 바닥이 반짝반짝 빛나는 은행 안. 그 깨끗한 공간에 젖은 옷을 입고 진흙 묻은 신발을 신은 노인이 들어선 것이죠. 정 회장의 신발에서는 물기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한 걸음 옮길 때마다 바닥에 진흙 자국이 남았어요. 대기석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머, 저게 뭐야? 어디서 온 거야, 저 사람? 은행이 무슨 목욕탕도 아니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정 회장은 입구 옆 번호표 발권기 앞에 섰습니다. 버튼을 누르자 23번이라는 숫자가 적힌 종이가 나왔죠. 그는 대기석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나간 자리마다 젖은 진흙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어요. 보안 요원이 황급히 다가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였어요. 어르신, 잠깐만요. 보안 요원은 정 회장의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젖은 옷, 진흙 묻은 신발, 흙이 묻은 얼굴. 어디를 봐도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였죠. 어르신, 어디서 오신 겁니까? 정 회장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내 산소에 다녀오는 길입니다. 보안 요원은 코웃음을 쳤어요. 그래서 은행에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여기 쉬러 오신 건 아니시죠? 돈을 찾으러 왔습니다. 보안 요원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통장은 가지고 계세요? 정 회장이 젖은 점퍼 안주머니에서 낡은 통장을 꺼냈습니다. 물기에 젖어 약간 구겨진 통장이었어요. 보안 요원은 그 통장을 대충 보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기 앉아서 기다리세요. 그런데 어르신, 신발 좀 닦고 앉으시면 안 될까요? 정 회장은 자신의 신발을 내려다봤어요. 진흙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비가 와서 그만. 뭐 어쩔 수 없죠. 그냥 앉으세요. 보안 요원의 말투에는 짜증이 묻어났어요. 정 회장은 조용히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은행 안에는 15명 남짓한 사람들이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죠. 말끔한 정장을 입은 직장인들, 깔끔한 옷차림의 주부들,
단정한 노인들. 그 사이에서 정 회장의 모습은 너무나 눈에 띄었습니다. 창구 직원들도 슬쩍슬쩍 정 회장을 쳐다봤어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직원이 옆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김대리, 저분 좀 봐요. 완전 거지 같은데요? 진짜네. 옷도 젖었고. 혹시 노숙자 아니에요? 근처 복지관에서 오신 것 같은데. 요즘 그런 분들 많이 오잖아요. 그래도 여기는 은행인데. 저렇게 더럽게 입고 오면 어떡해요? 낮은 목소리였지만 은행 안이 조용해서 정 회장의 귀에는 다 들렸습니다. 정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무릎에 묻은 흙을 손으로 털어내며 가만히 앉아 있었죠. 그 순간 정 회장의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아내가 이 옷을 사주며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여보, 좋은 옷이 비싼 옷은 아니에요. 마음을 담아 골라준 옷이 좋은 옷이에요. 아내는 이 옷을 고르며 얼마나 행복해했던가요? 그런데 지금 저 사람들은 이 옷을 거지의 옷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정 회장은 아내가 평생 검소하게 살았던 이유를 이제야 온전히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아내는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죠. 시간이 흘러 대기 인원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19번, 20번, 21번. 번호가 불릴 때마다 사람들이 일어나 창구로 향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22번이 불린 후 한참을 기다려도 23번이 불리지 않는 거예요. 정 회장은 손에 든 번호표를 확인했습니다. 분명 23번이 맞았어요. 창구를 바라보니 직원들이 모여서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정 회장 쪽을 흘끔흘끔 쳐다봤죠. 이윽고 보안 요원이 다시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노인정이 아닙니다. 밖에 나가서 쉬시는 게 어떨까요? 정 회장은 손에 든 번호표를 들어보였어요. 아직 제 차례가 안 왔는데요. 보안 요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다른 고객분들이 불편해하십니다. 냄새도 나고 바닥도 더러워지고요. 그 말에 주변에 남아있던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정 회장을 쳐다봤어요. 한 중년 여성은 코를 막는 신용을 했고 한 젊은 남자는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정 회장의 가슴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저는 정당한 업무를 보러 온 고객입니다. 제 차례를 기다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보안 요원은 할 수 없이 창구 쪽으로 돌아가 뭔가 이야기를 나눴어요. 결국 한 직원이 마지못해 마이크 버튼을 눌렀습니다. 23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목소리에는 명백한 불쾌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철현 회장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묵묵히 3번 창구로 걸어갔습니다. 젖은 신발이 바닥에 닿을 때마다 쩍쩍 소리가 났죠. 3번 창구 앞에 선 정철현 회장. 창구 직원은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직원이었어요. 이름표에는 박지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박 직원은 정 회장을 보자마자 눈살을 찌푸렸어요.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정 회장은 젖은 통장을 창구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1억 원을 찾으러 왔습니다. 순간 창구 안이 조용해졌어요. 옆 창구에 있던 직원들까지 고개를 돌려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박 직원은 헛웃음을 터뜨렸어요. 네? 뭐라고요? 1억 원을 현금으로 찾으려고 합니다. 박 직원은 통장을 집어들었습니다. 물기에 젖어 있었고 표지도 낡았어요. 그녀는 통장을 펼쳐 잔액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어르신, 이 통장. 비밀번호 아세요? 정 회장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사실 그는 평생 한 번도 직접 은행 업무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금융 업무는 비서실장 태수가 처리했었죠. 통장 비밀번호도 태수가 정해서 관리하고 있었어요. 잠깐만요.
비밀번호가. 정 회장은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박 직원의 얼굴에 비웃음이 번졌어요. 어르신 1억 원을 찾으러 오셨는데 비밀번호를 모르신다고요? 옆 창구의 직원들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진짜 웃기네. 1억 원이래. 김 대리가 낄낄거리며 말했습니다. 진짜 어이없었어요. 비밀번호도 모르면서 1억을 찾겠다고. 박 직원도 웃으며 대답했죠. 요즘 그런 어르신들 많잖아요. 치매 오신 분들. 그때 정 회장은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신을 비웃는 것이 단순히 자신에 대한 모욕이 아니라는 것을. 이들은 아내의 삶 전체를 비웃고 있었어요. 검소하게 산 것, 시장에서 옷을 산 것, 거칠애보다 진심을 중요하게 여긴 것. 아내의 모든 가치관이 지금 이 순간 조롱당하고 있었습니다. 박 직원은 통장을 컴퓨터에 대고 조회를 해봤어요. 그리고 화면을 보더니 더욱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어르신 1억이 옆집 애 이름인 줄 아세요? 주변에서 기다리던 고객들도 그 말을 듣고 웃기 시작했어요. 박 직원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통장에 10,000원은 있으세요? 아니, 1,000원이라도요? 정 회장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이 통장에는 3천억 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순간 은행 안이 폭소로 가득 찼습니다. 하하, 3천억 원이라고. 박 직원은 배를 잡고 웃었어요. 어르신 농담 정말 재미있으시네요. 3천억 원이면 이 은행 건물을 사고도 남겠어요. 옆 창구에 남자 직원이 끼어들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복권 당첨되는 꿈이라도 꾸셨어요? 또다시 웃음이 터졌어요. 정 회장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한성그룹의 정철현입니다. 이 계좌는 그룹 자금 운용 계좌 중 하나이고요. 한성그룹? 정철현? 박 직원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어르신 한성그룹 회장님이 이런데 오실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런 차림으로요? 정 회장의 젖은 점퍼와 진흙 묻은 신발을 가리키며 비웃었습니다. 그때 은행 안쪽에서 한 남자가 나왔어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지점장이었습니다. 가슴팔에 지점장 김태훈이라는 명찰이 달려 있었죠. 무슨 소란이냐? 박 직원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지점장님, 저 어르신이 3천억이 든 통장에서 1억을 찾으신대요. 그런데 비밀번호도 모르신대요. 김 지점장은 정 회장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어요. 어르신, 여기서 장난치시면 안 됩니다. 업무 방해예요. 저는 장난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김 지점장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어요. 보안 요원, 이 노인분 좀 밖으로 모시고 나가. 지점장님, 하지만. 뭐가 하지만이야. 이 노인네가 정말 노망이 났나 당장 끌어내. 보안 요원 2명이 정 회장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나가셔야겠습니다. 정 회장은 저항하지 않았어요. 다만 조용히 말했습니다. 통장만 돌려주십시오. 박 직원이 통장을 던지듯 건넸어요. 여기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런데 장난치러 오지 마세요. 은행 안의 사람들이 모두 쳐다보는 가운데 정철현 회장은 보안 요원들에게 이끌려 밖으로 나갔습니다. 은행 밖으로 밀려난 정철현 회장. 보안 요원들이 그의 팔을 놓자 그는 비틀거리며 몇 걸음 앞으로 나갔습니다. 빗방울이 아직 가늘게 내리고 있었어요. 정 회장은 은행 앞 벤치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손에는 젖은 통장이 들려 있었죠. 그는 그 통장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아내와 함께 이 은행에 와서 만든 계좌였습니다. 여보, 우리 고향에 계좌 하나 만들어요. 이곳 상인분들을 도울 때 쓰게요. 아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 회장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자신이 무시당한 것은 참을 수 있었습니다. 평생 기업을 경영하며 온갖 역경을 겪어왔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달랐어요. 아내의 묘소에서 무릎 꿇고 절을 올리며 묻은 흙. 아내를 그리워하며 산길을 내려오다 맞은 빗물. 아내가 마지막으로 사준 이 옷. 이 모든 것이 저 안의 사람들에게는 그저 더러운 것, 우스운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거죠. 정 회장은 젖은 점퍼를 내려다봤습니다. 여보, 좋은 옷이 비싼 옷은 아니에요. 마음을 담아 골라준 옷이 좋은 옷이에요. 아내는 이 옷을 고르며 얼마나 행복해했던가요? 그런데 오늘 그 옷은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아내가 평생 검소하게 살았던 것, 진심으로 사람을 대했던 것, 거칠애보다 내면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 그 모든 아내의 삶이 지금 이 순간 무시당하고 짓밟힌 것 같았어요. 정 회장은 고개를 들어 은행 유리창 너머를 바라봤어요. 안에서는 직원들이 아직도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분명 자신에 대한 이야기였을 거예요. 박지은 직원이 손짓 발짓을 하며 뭔가를 흉내내고 있었고 다른 직원들은 배를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정 회장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어요. 하지만 그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혼잣말을 했죠. 당신들은 오늘 나를 내쫓은 게 아니요. 이 땅의 모든 소박한 진심을 내쫓은 것이요. 그리고 가장 고귀했던 한 여인의 삶을 모욕한 것이요. 빗방울이 그의 어깨를 적셨습니다. 정 회장은 벤치에 앉은 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날도 이렇게 비가 내렸었습니다. 여보, 당신이라면 이럴 때 뭐라고 했을까요? 아내는 늘 말했었죠. 여보, 사람들이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진심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으니까요. 그래요, 당신 말이 맞았어요. 정 회장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낡은 휴대폰을 꺼냈어요. 비서실장 태수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벨이 2번 울리자 태수가 받았어요. 회장님, 업무 잘 보셨습니까? 정 회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태수야, 지금 어디 있나? 차 안에서 대기 중입니다, 회장님. 지금 당장 본사 자금팀에 연락하게. 그리고 법무팀장도 대기시키고. 태수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실렸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회장님? 정 회장은 은행 건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성그룹 예치금 3천억 원 전액 회수 준비해라. 지금 당장. 네. 회장님, 그게 무슨. 설명은 나중에 하지. 30분 안에 필요한 사람들 다 데리고 이리로 오게. 위치는 보내주겠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끄는 정 회장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온화했던 노인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대한민국 5대 기업을 이끄는 총수의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벤치에 앉아 젖은 옷의 물기를 털어냈어요. 그리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곧 이 은행 사람들이 어떤 실수를 했는지 깨닫게 될 테니까요. 30분이 흐르는 동안 정철현 회장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점점 잦아들었어요. 젖은 옷이 차가워졌지만 정 회장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저 은행 건물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죠. 그 사이 은행 안에서는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가 이어지고 있었어요. 고객들이 왔다 갔다 하고 직원들은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3번 창구의 박지은 직원은 동료들과 점심 메뉴를 의논하고 있었어요. 아까 그 할아버지 정말 웃겼어. 3천억이래. 김 대리가 낄낄거리며 말했습니다. 진짜 어이없었어요. 비밀번호도 모르면서 1억을 찾겠다고. 박 직원도 웃으며 대답했죠. 요즘 그런 어르신들 많잖아요. 치매 오신 분들. 그때 정 회장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태수였어요. 회장님 도착했습니다. 정 회장은 주차장 쪽을 바라봤어요. 검은색 세단 5대가 일렬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차들이 멈추자 문이 일제히 열렸어요. 완벽한 수트를 입은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비서실장 태수를 비롯해 자금팀장, 법무팀장,
그리고 회계사들. 모두 한성그룹의 핵심 인력들이었죠. 태수가 우산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류는 다 준비했나? 태수가 서류 가방을 들어 보였습니다. 예, 회장님. 전액 인출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본점 행장님께도 연락이 갔습니다. 본점 행장? 예, 이 지점에 예치된 3천억이 인출된다는 소식에 본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행장님이 직접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정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이 은행의 전체 예치금이 얼마나 되나? 자금팀장이 태블릿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이 지점은 약 5천억 원 규모입니다, 회장님. 저희 3천억이 빠지면. 그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3천억이 빠지면 이 지점은 유동성 위기에 처할 게 분명했습니다. 자칫하면 파산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었죠. 정 회장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좋아. 들어가세. 그리고 법무팀장. 예, 회장님.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기록하게. 증인도 필요하면 확보하고. 알겠습니다, 회장님. 정 회장이 은행 쪽으로 걸어가자 뒤따르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일사불란했습니다. 은행 문이 열리고 정철현 회장이 다시 들어섰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뒤로 10여 명의 사람들이 완벽한 정장 차림으로 들어섰죠.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어요.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진 거예요. 보안 요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태수가 명함을 건넸어요. 한성그룹 비서실장 강태수입니다. 저희 회장님께서 업무를 보러 오셨습니다. 보안 요원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회장님? 그때 3번 창구의 박지은 직원이 정 회장을 알아봤습니다. 저 사람. 아까 그 할아버지잖아.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김 지점장도 안쪽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태수가 차갑게 말했어요. 한성그룹 정철현 회장님께서 예치금 전액 인출을 위해 방문하셨습니다. 김 지점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예, 예치금 전액이라고요? 3천억 원입니다. 그 순간 은행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김태훈 지점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3천억이라고요? 태수는 서류 가방을 열어 서류들을 꺼냈어요. 네. 한성그룹 명의로 예치된 3천억 원 전액을 오늘 인출하겠습니다. 김 지점장은 급히 컴퓨터로 달려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키보드를 두드리며 계좌를 조회했죠. 화면에 숫자가 떴어요. 3천억 원. 그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이건. 잠깐만요. 제가 본점에 연락을. 그때 은행 밖에서 또 다른 차가 도착했습니다. 최고급 세단이었어요. 차에서 60대 초반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은행 본점의 박성민 행장이었죠. 그는 황급히 은행 안으로 들어왔어요. 정 회장님. 박 행장은 숨을 헐떡이며 정 회장 앞에 섰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갑자기 전액 인출이라니요? 정철현 회장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별일 아닙니다. 그냥 돈이 필요해서요. 하지만 3천억이면 저희 은행으로서는 박 행장의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3천억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면 이 지점은 물론이고 본점까지 타격을 입을 게 분명했습니다. 정 회장은 젖은 점퍼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행장님 보시다시피 제가 오늘 안에 산소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옷이 좀 더러워졌죠. 박 행장은 정 회장의 옷차림을 처음 제대로 봤어요. 젖은 점퍼, 진흙 묻은 바지, 흙 묻은 신발. 예, 그러시군요. 그런데 이 지점 직원들이 저를 노숙자 취급하며 내쫓더군요. 박 행장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요?
태수가 차갑게 끼어들었어요. 저희 회장님께서 1억 원을 인출하러 오셨는데 직원들이 비웃으며 조롱했습니다. 급기야 지점장이 보안 요원을 시켜 강제로 밖으로 내쫓았고요. 박 행장이 김 지점장을 돌아봤어요. 김 지점장, 이게 사실입니까? 김 지점장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회장님이신 줄 몰랐습니다. 옷차림이 옷차림이 어때서? 박 행장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고객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단 말이야? 그것도 회장님을. 박 행장은 정 회장 앞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줄은. 정 회장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어요. 행장님께 사과받으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 은행이 고객을 대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태수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인출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박 행장은 난처한 표정이었어요. 회장님,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3천억이 한꺼번에 나가면. 정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결정한 일입니다. 그때 3번 창구의 박지은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기,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옆에 있던 다른 직원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수가 그들을 향해 차갑게 물었어요. 방금 이 노인을 내쫓은 직원이 누구입니까? 김 지점장과 박지은 직원, 그리고 보안 요원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법무팀장이 메모를 하며 말했어요. 이름과 직책을 말씀해 주시죠. 기록해야 하니까요. 박 행장이 황급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이 직원들을 엄중히 징계하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정 회장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은행 안을 둘러봤습니다. 다른 고객들도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정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행장님, 징계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단지 제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저보다 더 초라한 옷을 입고도 진심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박 행장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런 사람들도 오늘 저처럼 무시당하고 내쫓겼을 겁니다.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은행 안이 숙연해졌습니다. 정 회장은 태수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절차를 진행하게. 인출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자금 팀장이 서류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김 지점장에게 건넸어요. 김 지점장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박성민 행장은 정철현 회장 옆에 서서 애타게 말했어요. 회장님, 정말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십시오. 저희 은행이 이렇게 끝날 수는 없습니다. 정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행장님, 제 아내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박 행장은 잠시 멈칫했어요. 아내는 평생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재벌가의 안주인이었지만 늘 시장에서 장을 보고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살았죠. 정 회장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났어요. 살아생전 저는 그런 아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사냐고 재벌 회장 부인이 왜 그 모양이냐고 면박을 주곤 했죠. 박 행장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떠난 뒤에야 깨달았습니다. 아내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았어요. 누가 무슨 옷을 입었든 어떤 신발을 신었든 상관없이 그 사람의 진심을 봤습니다. 정 회장은 자신의 젖은 점퍼를 내려다봤어요. 오늘 제가 입은 이 옷은 아내가 마지막으로 사준 옷입니다. 아내의 고향 시장에서 직접 골라준 거죠. 그리고 무릎에 묻은 흙은 아내의 묘소에서 절을 올리며 묻은 겁니다. 신발에 지늙은 아내를 그리워하며 빗속을 걸어 내려오며 묻은 거고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당신네 직원들은 이 모든 것을 더럽고 우스운 것으로 봤습니다. 나의 초라한 옷차림은 내 아내의 고귀한 삶이었습니다.
당신들은 내 겉모습뿐만 아니라 가장 훌륭했던 여인의 인생마저 모욕한 겁니다. 은행 안의 모든 직원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박지은 직원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김지점장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정 회장은 박 행장을 바라봤어요. 행장님, 돈은 숫자가 아닙니다. 돈 뒤에는 사람의 땀과 눈물, 그리고 진심이 있습니다. 그걸 보지 못하는 은행이라면 존재할 가치가 없어요. 박 행장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정 회장은 태수를 불렀습니다. 태수야. 예, 회장님. 인출은 1억만 하게. 나머지는 그대로 두고. 태수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회장님, 그럼 3천억은? 그대로 예치해두라고. 대신 조건이 하나 있네. 정 회장은 박 행장을 바라봤습니다. 이 은행의 모든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키십시오. 고객을 대하는 방법에 대해서요. 박 행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초라한 옷을 입은 사람이 와도 똑같이 존중하십시오. 그 사람이 가난한 노인이든 일용직 노동자든 아니면 저처럼 아내를 그리워하는 남편이든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명심하겠습니다. 정 회장은 창구로 걸어갔어요. 이번에는 아무도 그를 막지 않았습니다. 비밀번호는 태수가 알려줬고 1억 원이 인출되었습니다. 현금 다발을 받아든 정 회장은 은행을 나섰어요. 밖에서는 비가 완전히 그쳤고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정 회장은 차에 오르지 않고 걸어서 시장으로 향했어요. 태수와 직원들이 뒤따랐습니다. 전통시장에 도착한 정 회장. 그는 아내가 아끼던 가게들을 하나하나 찾아갔습니다. 야채 가게 아주머니에게, 정육점 아저씨에게, 생선 가게 할머니에게, 한 분 한 분에게 현금 봉투를 전했어요. 아내가 늘 고마워했던 분들입니다. 작은 성이지만 받아주십시오. 상인들은 감격해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모님이 정말 좋은 분이셨죠. 항상 저희를 가족처럼 대해주셨어요. 모든 돈을 나눠준 정 회장은 다시 차에 올랐어요. 그리고 아내의 묘소로 향했습니다. 묘소 앞에 무릎을 꿇고 앉은 정 회장. 해가 지고 있었어요. 여보, 오늘 당신 덕분에 사람 하나 가르치고 왔소.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당신이 늘 말했던 대로 진정한 부는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더군요. 그리고 살아생전 당신을 이해하지 못해서 미안하오. 이제야 알았소. 당신이 얼마나 옳았는지. 저녁 햇살이 묘비를 비추고 있었어요. 정철현 회장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한 40년의 시간들을 떠올리며 그리고 앞으로도 아내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며 초라한 옷차림 속에 담긴 3천억의 진심. 그것은 숫자가 아니라 사랑이었고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이었으며 허영이 아니라 진실이었습니다. 정철현 회장은 천천히 일어나 산길을 내려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여전히 초라한 시골 노인 같았지만 그 안에는 세상 그 무엇보다 고귀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